안녕하세요. 요양고사 학습교재 저자 최형렬입니다. 전편에 이어 4-4편 6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2. 여러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 놓는다. 3. 유리컵에 마실 물을 담아 놓는다. 4.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5. 경쾌한 음악을 틀어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답은 4번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번 여러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 놓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은 게 좋습니다. 3번 유리컵을 마실 물을 담아 놓는 것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5번 경쾌한 음악을 틀어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 6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배설을 듣기로 옳은 것은 1. 정해진 시간에 배설을 하도록 강요한다. 2. 야간에 수분 섭취를 늘린다. 3. 대상자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벨트와 단추가 있는 옷을 입힌다. 5. 옷에 배설물이 묻었을 경우 주의시킨다. 정답은 3번 대상자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배설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번 야간에 수분 섭취를 늘린다 보다는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는 야간에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가 좋습니다. 5번 옷에 배설물이 묻었을 경우 주의시킨 것보다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2. 요양보호사가 괜찮다 하며 조용히 옷을 갈아입힌다. 3. 하루 동안의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실금은 하면 주의를 준다. 5.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킨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괜찮다 하며 조용히 옷을 갈아입힌다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 것보다는 치골 상부를 눌려주는 게 좋습니다. 3번 하루 동안의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하여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금을 하면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5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킨다가 아니고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 의치 관리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하루에 5시간 이하 제거하여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2.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주에 염증이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 3.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린다. 4.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의치를 소독한다. 5. 의치는 스펀지 브러쉬로 문질러 닦는다. 정답은 2번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주에 염증이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치는 하루에 6 내지 7시간 정도 지난 후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3번 흐르는 물에 칫솔을 닦고 실온에 말리는 게 아니고 의치 보관 용기에 물을 넣어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4번 가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의치를 소독한다가 아니고 의치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의치는 스펀지 브러쉬로 문지를 닦는 게 아니고 칫솔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 돕는 방법은 1. TV를 크게 틀어 놓는다. 2. 침대 옆 옷걸이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3. 배의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을 예방한다. 4. 소음을 차단하고 주변을 어둡게 한다. 5. 현관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 침대 옆 옷걸이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보다는 소음은 치매 대상자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번 배의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을 예방한다가 아니고 배의 코스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4번 소음을 차단하고 주변을 어둡게 한다가 아니고 어둡게 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5번 현관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출입이 가능한 곳은 문을 잠그는 게 좋습니다. 문제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불안해하며 집안을 계속 회의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방에 가둔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지 않게 한다. 4.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출입문에 베를 달아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정답은 5번 출입문에 베를 달아 출입하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즉시 방에 가둔다가 아니고 배의 코스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문제 68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3. 탁자를 다른 곳으로 치운다. 4. 부드러운 언어로 진정시킨다. 5.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 뒤 이를 물어본다. 정답은 4번 부드러운 언어로 진정시킨다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잠을 자다 옷을 벗고 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받게 해 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가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 요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70번입니다.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몸을 자꾸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분리시켜 준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분리시켜준다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하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에 두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대화한다. 2.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산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1번. 시선은 한 곳에 두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대화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 아니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한 게 필요합니다. 3번.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가 아니고 눈높이에 맞추어 웃는 표정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4번.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하고 신체적 접촉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5번.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7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한다. 3. 맨손 체조하는 것은 진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약물요법이라고 합니다. 3번.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은 인지훈련 도구로서 신체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4번. 인지 기능 개선,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행동 증상 개선, 일상생활 능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입니다.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라고 말하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만을 찾으려고 한다. 1번 부정, 2. 우울, 3. 타협, 4. 분노, 5. 수용. 정답은 4번 분노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부정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2번 우울은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울기도 합니다. 3번 타협은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지만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 가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 5번 수용은 임종 전까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문제 74번입니다. 말기 암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된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된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된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치료가 중단된 게 아니고 통증 완화에 대한 의료 행위, 즉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합니다. 이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된다가 아니고 심폐소생술,
항암 투여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 75번입니다.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가 아니고 탁자 아래로 들어갑니다. 3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가 아니고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입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4번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가 아니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5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게 아니고 낮은 곳 또는 서랍장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 76번입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천식 대상자가 사용한 식기. 2. 대상포진 대상자의 세면 도구. 3. 요실금 대상자의 얼룩진 친구. 4.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5.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오염된 의복. 정답은 4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혈액이나 체액에 깨진 유리에 묻었을 경우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대상자는 1. 기도 폐석에 따른 척잉 사인이 관찰된 경우. 2. 급성 저혈압으로 쇼크가 의심되는 경우. 3. 출혈이 발생하여 불안한 경우. 4. 위급한 대상자 우선순위로 한다. 5. 낙상 후 골절이 발생한 경우. 정답은 4번 위급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문제 78번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만일 출혈량이 적다면 멸균 거즈 등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하는 게 좋고 만일 출혈량이 많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 79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문제 80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번 패드 부착, 다음 제세동 시행, 다음 전원 켜기, 다음 심장 리듬 분석, 다음 가슴 압박. 2번 패드 부착, 다음 심장 리듬 분석, 다음 전원 켜기, 다음 제세동 시행, 다음 가슴 압박. 3번 전원 켜기, 다음 패드 부착, 다음 심장 리듬 분석, 다음 제세동 시행, 다음 가슴 압박. 4번 전원 켜기, 다음 패드 부착, 다음 제세동 시행, 다음
심장 리듬 분석, 다음 가슴 압박. 5번 제스동 시행, 다음 전원 켜기, 다음 패드 부착, 다음 심장 리듬 분석, 다음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다음 패드 부착, 다음 심장 리듬 분석, 다음 제스동 시행, 다음 가슴 압박 순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저와 함께 공부한 그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168기 수료생들의 협조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